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이번 주의 기술주 섹터 증시 방향을 결정할 만한 빅 이벤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AI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휴머노이드에 대한 업데이트 정도가 있었고 올해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런칭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사이버 트럭 이야기가 있었으나 정작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저가형 모델2 그리고 리튬 전쟁과 관련해서 IRA 법안에 맞설 리튬 광산 인수 또는 구체적인 플랜 등 많은 테슬라 주주들이 기대하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증시의 움직임을 보시면 3대 증시가 모두 10시경부터 크게 흔들리다가 11시경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른 매크로 지표보다도 집중해서 보시라고 강조했었던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10시경부터 급격히 상승하다가 11시경에 결국 4%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채 10년물 4%라는 수치는 증시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증시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금일부터 이전에 말씀드린 188 지지선을 시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과 S&P500 또한 지난 PCE 충격에 더해서 하락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굳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하락을 그나마 방어해줄 만한 이벤트로는 금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해야만 그나마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자체가 195K로 이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그래프로 보이는 것과 같이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신규 실업자가 적어도 컨센서스 이상으로 매우 크게 늘지 않는 한 증시의 하락 자체를 말아 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반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와 비슷하거나 더 낮게 나온다면 하락의 방향은 확실시되며 하락폭 또한 커질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게다가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한국 시각으로는 금요일 아침 6시와 8시에 패드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설과 함께 매파 중의 매파 FOMC 카시카리 의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시카리는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5.4%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증시 투심이 뜨거웠고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기대감과 이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및 연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카시카리의 매파적 발언은 투자자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PCE 충격을 겪고 난 지금의 증시는 어떨까요? 카시카리의 매파적 발언이 귀에 쏙쏙 꽂히겠죠. 게다가 PCE 충격은 증시뿐만 아니라 카시카리와 같은 다른 연준 위원들도 겪었을 겁니다. 5.4%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난주 PCE 충격 이후 현재 기준금리 타겟을 보시면 다가오는 3월 20일 FOMC 미팅에서 50베이스 포인트 인상 의견이 30% 가까이 증가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미중관계 회복이라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점진적인 피스토크 등과 같은 호재가 없는 한 느리던 빠르던 등락을 거듭하며 다음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진정한 휴전 협상에 대한 낌새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중 휴전 협상은 양쪽 모두 싸울 대로 싸우고 피 흘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어느 한쪽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뤄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죠.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모두 본인들이 승리할 때까지 싸우기로 작정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간헐적으로 나오는 피스토크조차도 진정 평화 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용도로 사용될 뿐입니다. 특히 현재 나토의 서방 국가들과 미국은 이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함에 따라 소모되는 재정 지출 때문에 이제 그만 이 전쟁을 종결짓기를 원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와 미국이 원하는 종결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종결이 아닙니다. 서방 국가와 미국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점령지를 러시아의 영토로 가져가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푸틴이 휴전 협상에 나서게끔 푸틴의 가오를 살려주고 우크라이나가 적절히 물러나는 선에서 휴전 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죠. 이는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본문인 KBS 영상 링크를 참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또한 이러한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방국들과 미국의 휴전 및 종전 요구를 잠시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피스토크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중 상황은 또 어떤가요? 지난 스파이 본론으로 불거진 긴장감에 이어서 FBI 국장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실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일 미국에서 중국의 SNS 틱톡을 아예 못쓰게 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후 SNS까지 옮겨붙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메타나 스냅챗 같은 미국 SNS 회사들에게는 호재이겠으나 전체적인 증시에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서 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현재 별다른 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 물가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CPI 발표일인 3월 14일까지는 전반적인 하락 압력을 받겠으며 테슬라 또한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오늘 인베스터 데이에서 별다른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버티던 물량이 빠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로는 테슬라의 차량인 도량이 잘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는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하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서프라이징한 차량인 도량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테슬라 주가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장중에 상승 채널의 아래쪽 지지선을 한 차례 뚫고 내려갔었고요. 오늘 이 채널의 지지선은 뚫린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88달러 지지선 근처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CPI 발표까지 기간상 2주 가까이 남아있으며 다음 CPI 결과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PC로 이미 꺾인 투심이 그나마 기대를 걸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또 한풀 꺾였기 때문에 188 지지선 또한 위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88 지지선이 깨진다면 다음은 150까지도 열려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동안 테슬라가 많이 빠지더라도 충동적인 매수는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면서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의 기대 매물이 빠짐에 따라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손실을 방어하시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지지선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이전 영상들을 링크로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단투 전략대로 일론 머스크의 선물 보따리에 별게 없었기 때문에 TSLL을 모두 매도할 예정이고 증시와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보유 중인 TSLQ의 비중을 분할 매수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보조 지표들로 확인하더라도 RSI는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맥디도 역시 본격적인 하락 추세 진행 중이며 스토캐스틱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시그널선과 교차되면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 신호를 잠깐 보여주는 듯 했으나 금일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금 스토캐스틱스도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장투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하락 추세를 잘 이용하셔서 저점에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저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후 테슬라 매수 시점에 도움이 될 영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